저희 여기 25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가산 위상이 주어져 있고 여기 뭐 A집합이 주어져 있고 내부 도집합 폐포 경계 각각 구해라. 예. 뭐 사실 그냥 정의를 그냥 잠깐 보면 여기서 쓸게요. 뭐 그냥 여가산 공간이다라는 상황의 정의 자체가 뭐 가산집합은 폐집합이다 이게 정의고 결국 가산계를 빼면 그게 계집합이다. 결국 정의는 이렇고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집합을 보시면 이제 무리수 집합인데 어쨌든 여기 유리수는 분명히 가산이니까 뭐 전체에서 유리수를 뺐다라는 상황 자체가 그대로 이제 계집합 상황이다. 뭐 내부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부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폐집합 상황을 이제 보면 이제 전체 공집합 가산 이런 애들이고 그럼 저 A를 포함하는 폐집합을 찾게 되려면 공집합이 당연히 A를 포함할 수는 없고 가산집합이 저 무리수 집합을 포함하느냐도 불가능하다. 어차피 저기는 이제 원소가 이제 비가산계만큼 있고 가산집합을 가지고 A를 포함할 수는 없고 그래서 폐집합들 중에서 이제 무리수를 포함하는 상황이 누구냐를 보면 뭐 전체 하나밖에 없다. 결국 전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폐포도 그냥 전체다. 그래서 일단 뭐 내부나 폐포가 이제 바로 해결이 된다 하죠. 바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폐포 내부를 빼는 거랑 경계랑 또 일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또 이 두 개가 이제 쉽게 찾아지고 이제 빼고 나면 또 경계가 되는 거고 뭐 저 네 개의 질문 중에 세 개는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집합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제 도집합을 확인할 때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지금 여가산이나 여유하는 이제 전체에서 뭔가를 뺀 형태를 계집합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루트 3을 갖는 계집합의 형태고 저기서 루트 3을 뺐을 때 A하고 만나는 상황이 가능한 거냐를 따져봐야지 뭐 도집합이 원소냐 여부를 따지는 거고 역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도 같다. 예. 그럼 어차피 이제 개수 상황을 세면 되는데 A는 지금 비가산 집합이고 가산 집합을 비가산하고 가산을 빼면 남는 게 비가산계만큼 남고 점 하나 더 뺀다고 해도 여전히 비가산계로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루트 3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뭘 잡고 시작하든지 간에 뭐 A하고 당연히 만난다. 저게 뭐 루트 3을 다른 원소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원소 입장에서 한 개밖에 없다는 입장은 똑같고 뺐을 때 남느냐? 뭐 남는다라는 입장은 똑같다. 어차피 이게 다른 숫자가 써진다라고 해서 달릴 건 아니고 뭐 항상 이런 얘기가 모든 점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모두 다 집적점이다. 뭐 지금 한 얘기들을 뭐 다시 써보면 어차피 이제 계집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상황이 이게 F가 가산이. 그래서 뭐 전체에서 가산계 뺀 형태가 이제 여가산에는 계집합이고 뭐 점을 하나 빼고 나서도 만났느냐 여부를 확인할 건데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도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비가산 빼기 가산 뭐 한 점 더 빼봤자 만난다. 그래서 뭐 누가 X에서 시작을 하든지 관계없다. 그래서 뭐 전체다. 나머지 세 개의 질문은 뭐 바로 해결이 된다. 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뭐 다음 문제 상황을 보면 뭘 증명하고자 하는 상황 중에서 뭐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누고 하나는 계집합인 경우 해결하고 다른 하나는 폐집합인 경우를 뭐 해결하고 뭐 이래저래 해결하는 상황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여기 사람이 말이 지금 보시면 이제 기태 얘기를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는 게 옳은 개념이 아니다. 이제 얘는 계집합, 폐집합 이렇게만 나누고 있는데 계집합, 폐집합이 아닌 또 다른 집합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개폐만 나눈 걸 가지고는 이제 옳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뭐 기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옳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연이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뭐 합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저 D를 차집합 표현을 이용해서 B로 쓰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는 옳은 개념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둘이 안 만나고 있어야, 둘이 만나는 게 없어야 이 등호를 쓰는 게 올바를 거고, 뭐 B랑 C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게 되면 이 등호가 안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물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태 얘기하고 이제 수연이 하는 얘기가 이제 옳은 개념이다. 물론 얘가 맞게 풀었다라고 얘기한 부분, 뭐 맨 위의 얘기는 이제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 상황은 이제 내부하고 A하고 똑같다. 뭐 계집합이다라는 명제고, 경계하고 이제 외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 외부 내부는 일반적으로 만나는 게 없다. 경계 내부 외부 일반적으로 만나는 게 없고 일반적으로 포함관계도 없어요. 이게 특별히 공집합이어야만 포함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만나는 것 자체도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 얘기를 보면 이제 경계를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A가 개폐라는 거랑 동치고, 그래서 일단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제 계집합인 경우는 개폐집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옳은 개념이 아니다. 계집합이면 개폐집합이야. 뭐 옳지 않다. 어쨌든 두 사람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여기 다시 써져 있는데 여기 경계가 공집합인 거랑 개폐가 다 된다라는 거랑 동치고, 물론 만나는 게 없다면 차집합 표현으로 쓰는 게 뭐 맞는 말이다. 이건 그냥 뭐 연산을 그냥 합집합을 그냥 바로 해보시면 되죠. 그냥 합집합을 다 하면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이 계속 0에 가까이 가고 n분의 1도 0에 가까이 가고, 합집합을 다 하는 동안 이제 0 빼는 거 다 갖고 있고, 그래서 합집합을 다 하면 0 뺀 거 다 갖고 있고, 여집합을 다시 하면 뭐 0이 남는다. 그 다음에 뭐 x의 정의역 x에 이제 위상이 있고 이제 y에다 위상을 주고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면 여기 이제 b 이상 이상을 주면 연속이 자동으로 된다예요. 어차피 b 이상 이상을 주면 당연히 되고, 계집합을 가장 많이 갖게 정의를 하려면 역산시켜서 계집합이 되는 애들을 모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모아서 그게 계집합이다 라고 정의하면 연속 얘기도 충분히 해결하는 거이고 뭐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 이제 만약에 이제 y에 이제 위상이 주어져 있고 x에다 위상을 정의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x에다 b이산 이상을 주면 당연히 연속이다. x에다 이산 이상을 주면 당연히 연속이다. 근데 계집합 이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계집합을 가장 적게 가지려면 그냥 이쪽에 계집합을 역상시킨 거 딱 거기까지만 모은다. 그래서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에 대해서 그냥 역상시켜 놓은 상황들을 그것들만 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가장 적게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위의 상황에서 이제 F가 이제 전사 조건까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정의했을 때를 상이상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금 봐야 될 문제 상황이 여기 밑에 상황인데 이제 공역에는 위상이 있고 이제 정역에는 위상이 없고, 이제 가장 약하게 정역에다 위상을 주려면 연속이 되게 가장 약한 이상을 정역에다 주려면
공역의 계집합을 역상한 거를 모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28번 상황을 보면 이제 공역은 이제 보통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공역은 이제 위상이 있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위상이 있고 이제 연속이 되도록 이제 뭐 정역에다가 제일 약한 이상을 이제 정의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타우라고 둔다. 그리고 이제 공역에는 위상이 있고 이제 정역에다 위상을 주되 연속이 되게 하는 가장 약한 정역의 위상을 정의하려면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역상해서 모으는 거다. 이렇게 쓸게요. 공역은 보통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상에 있는 계집합들에 대해서 역상시킨 거. 그러니까 뭐 열린 계구간 형태에 대해서 역상시킨 거. 그게 이제 정역의 계집합으로 두면 된다. 그래서 열린 계구간의 역상이 어떤 모양이냐를 보면 된다. 그래서 열린 계구간의 역상이 어떤 모양인가를 이제 보면 되고 여기 함수의 정의가 지금 뭐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뭐 0이 아닌 짝수 형태들에 대해서 1로 대응되고 있고 0이 0으로 대응되고 있고 그냥 홀수들이 이제 마이너스로 대응되어 있는 여기까지 이제 F의 정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제 열린 계구간의 역상이 어떤 모양이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게 점이 다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린 계구간 중에서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이런 열린 계구간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점이 전혀 없는 뭐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그런 계구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공역의 계집합에 그런 애가 있고 걔를 역상을 시킨 거는 이제 정역의 계집합인데 결국은 이 녀석의 역상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 덩어리가 다 나오고 이 덩어리가 다 있으면 이게 계집합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점이 안 들어가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런 애가 공역에 있고 걔를 역상을 시키면 점이 하나 딱 남고 이 점 하나 딱 있는 것도 정역의 계집합이다. 얘도 이제 뭐 얘만 혼자 있는 계구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게 이제 이쪽에 있는 계집합이고 역상을 시켜놓으면 이 덩어리 홀수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하나씩이 계집합이다. 그래서 0 뺀 짝수가 다 있는 이 덩어리 전체 정역의 계집합 0 하나 혼자 있는 것도 정역의 계집합 홀수가 다 있는 덩어리도 정역의 계집합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정의로 확인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거 2개 모아도 계집합이고 이렇게 2개 모아도 계집합이고 이거 맨 위에 아래 있는 거 2개 모아도 계집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계집합이 이렇게 딱 3덩어리가 있고 어떤 식으로 2개씩 모아도 다 계집합이다. 보기상을 보면 공집합이야 이제 공집합의 역상이니까 당연히 계집합이 되고 단점집합 0도 결국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를 역상시키면 나오니까 이 0도 이제 계집합에 해당하고 정수에서 0 하나를 빼면 이 두 덩어리를 합하면 되니까 이 구간 2개를 역상시키면 이 두 덩어리가 나올 거니까 뭐 3번도 당연히 계집합이 되고 5번을 보면 5번은 이제 홀수에다가 0이 있으니까 얘네 둘을 모은 거고 얘네 둘을 모았다는 얘기는 집합으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수간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얘가 다 있는 구간이고 그걸 역상을 시키면 이 2개가 다 모이니까 5번도 계집합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세 덩어리 하나하나씩은 계집합이고 2덩어리씩 모아도 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조건제시법이 자연수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정수로 쓰면 이거 2개를 모은 집합이고 이게 조건제시법이 정수였으면 이거 2개를 모은 집합이고 이 2덩어리 모아도 계집합이 맞다. 근데 여기를 자연수라고만 써버리면 양수만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역상시켜도 양수만 따로 나올 수는 없다. 음수양수가 같이 나오든가 같이 안 나오든가 하지 반만 나오게 역상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4번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아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쭉 써놓은 상황이 돼요. 이게 만약에 정수면 뭐 해당한다. 정수였으면 계집합인 게 맞고, 이렇게 뭐 자연수라고 써둔 상황이면 아예 역상으로 불가능하다. 뭐 얘도 그냥 우선 보세요. 보시고. 그냥 다음 29번 문제를 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유한 이상이 위상으로 주어져 있고, 뭐 연결이냐를 따지고 있고,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여유한 공간이니까 이제 무한 집합이거나 단점 집합이면 연결이고, 뭐 2점 이상인 유한 집합이면 그래서 그냥 무한이나 단점이면 연결이고, 뭐 2개 이상 갖고 있는 유한 집합이면 연결이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을 지금 묻고 있고, 그냥 보기에서 뭐 무한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면 된다. 뭐 여기 나번 무한 집합이고, 다번도 무한 집합이고, 그래서 나다번은 연결이고, 뭐 가번은 지금 2점 집합이니까 비연결이다. 뭐 예를 들어서 원소를 10개 갖고 있다라는 상황이면, 그러면 여기를 적당한 두 부류로 나눠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겹치는 거 없이 다 나눠서 갖게 되면, 그래서 여유 안에서 이런 거 계집합이고 이런 거 이제 당연히 이제 계집합이고, 지금 당연히 이제 만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주교집합 A랑 H 교집합 A가 뭐 만나느냐, 뭐 똑같은 말로 G, H, A 세 개 교집합한 게 뭐 만나고 있느냐의 상황을 보면 어차피 이제 만나는 상황, 만나지 않는 상황인 거고, 뭐 2개를 합집합하면 A를 뭐 덮고 있느냐, 뭐 충분히 덮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차피 유한계이기만 하면 뭐 여기를 겹치는 거 없이 적당히 둘로 나눠놓은 집합을 빼게 되면 뭐 충분히 나눠가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비연결이다. 유한집합이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유한집합이면 비연결이다. 그 무한집합이면 연결이다. 뭐 그런 말이 지금 써 있고, 여가상 공간 상황도 이제 거의 비슷한 논리가 있어서, 뭐 비가상계이거나 단점 집합이면 연결이고, 그러니까 여가상 공간은 원소가 비가상계이거나 하나만 있는 상황이면 연결이고, 이제 2점 이상을 갖고 있는 가산 집합이면 비연결이다. 이렇게. 뭐 다음 문제 상황은 뭐 근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 보기들에 대해서 이제 계집합이냐, 저희가 이제 뭐 모든 점이 4점이다, 뭐 동치 명제고, 이제 근방 표현으로 다시 써보자면 이제 G가 이제 X의 근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근방에 대한 표현으로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면
그래서 뭐 계집합이냐 여부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 각 점에 대한 근방인지를 체크하는 걸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번이 이제 뭐 계집합이냐를 따질 때 얘가 A의 근방이 맞는지 B의 근방이 맞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A의 근방이 맞나 B의 근방이 맞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A의 근방이 맞느냐 그러면 이 조건하고 맞는 조건이냐를 보면 되고, 그래서 AC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AC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니까 A의 근방이냐 아니다. 사실 B 근방은 안 따져봐도 가번은 아니다. 이제 여기 뭐 답원을 보자면 점이 3개 있고 A 근방, B 근방, C 근방이 다 맞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집합은 A 근방 맞는지 B 근방 맞는지 C 근방 맞는지를 봐야 되고, A 근방이 맞느냐는 AC를 갖고 있느냐 여부고, AC 갖고 있으니까 A 근방 맞고, B 근방이 맞냐 얘기는 BC를 갖고 있느냐 여부고, 뭐 BC 다 갖고 있으니까 B 근방 맞느냐 B 근방 맞고, 얘가 C 근방도 맞느냐, 뭐 C를 갖고 있으면 이제 C 근방인데 C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A 근방 맞고 B 근방 맞고 C 근방도 맞다. 뭐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된다. 얘가 A 근방 맞는지 C 근방이 맞는지. 그래서 A 근방이 맞느냐 보면 맞고, C 근방이 맞느냐 보면 또 맞으니까. 얘는 A 근방, C 근방, D 근방을 다 만족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D 근방이 전체 하나밖에 없고 D 근방이냐? 아니다. 그래서 뭐 계집합이냐, 모든 점이 몇 점이냐, 뭐 각 점에 대해서 근방이냐 다 똑같은 말이고, 지금 요 근방에 대해서 준 걸 따져보고 있으니까 뭐 모든 점에 대한 근방이 맞느냐, 그래서 2개만 맞다. 뭐 31번 볼게요. 뭐 전체는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고, 거기 부분집합 유리수에다가는 이제 뭐 부분공간 정의를 하고, 그래서 뭐 j1 함수의 정의를 자기 자신으로 정의하는, 그래서 q를 q로 보내는 뭐 그런 상황으로 j가 정의되어 있고, 뭐 j가 이제 연속이냐, 그냥 정의 그대로 이제 공역에서 계집합을 하나 아무렇게나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제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집합이든지 관계없이 이제 교집합을 구한 게 이제 역상인 거랑 같고, 결국은 이제 전체 동네 계집합이랑 교집합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 상대 이상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간다. 뭐 그대로 연속이다. 보기 중에 이제 긴밀에 대한 보기가 있는데 뭐 여기 상황을 좀 볼게요. 동그라미 3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은 x가 전체 공간이고 이제 a에다 부분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할 거고, 이제 a 안에 있는 b집합을 데리고 와서 뭐 상대 이상에서의 긴밀이면 뭐 전체 공간에서의 긴밀이냐, 반대로 이제 역도 성립한다. 사실 동치다. 여기 뭐 A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B면, A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B면 뭐 상대 이상에서의 긴밀을 따지나 뭐 전체 공간에서 긴밀을 따지나 뭐 지금 이쪽 방 이쪽 방이 다 된다. 그러니까 동치다. 이거 이제 뭐 B가 이제 A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전체 공간에서의 긴밀을 따지나 A 공간에서 따지나 이제 동치다. 이제 여기 2번이 기출문제 질문인데, 저 B가 이제 A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전체 집합의 어떤 B에 대해서 전체 공간에서 긴밀이었을 때 A 공간에서 긴밀이냐를 확인하는데, 어차피 제가 A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 그럼 A 공간에서 답을 하고 싶으니까 교집합까지 시켜놓고 묻고 있는 상황으로 기출문제 질문을 하는데 보장할 수 없다. 생각해보면 집합이 전혀 다르다. B하고 B 교집합에는 완전히 다른 집합이다.
그래서 뭐 제가 유한계로 덮인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얘가 유한계로 덮인다라는 보장을 못한다. 예. 전혀 다른 집합이다. 예. 이게 기출문제 질문인데 보장할 수 없다. 예. 어쨌든 여기 2번, 3번은 전체 공간하고 이제 상대 이상 쪽에 대한 얘기고 완전히 B가 A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동치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면 교집합시킨 상황에 대해서 긴밀이냐 모른다. 예. 여기 1번은 이제 같은 집합 X에다가 이제 강한 이상, 약한 이상 관계를 갖고 있는 타우1, 타우2에 대해서 뭐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이어야 한다. 예.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면 약한 공간에서 긴밀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강약 관계가 없다. 여기 전체 공간하고 상대 이상은 계집합 모양 자체가 다르고 얘를 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1번처럼 생각하시게 되는데 오개념이다. 강약이 전혀 없다. 강약이 전혀 없고 강한 데서 되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그리고 여기 2번, 3번 얘기는 강약의 얘기는 없다. 그리고 2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번의 이제 상황이 여기 이제 A가 이제 전체 공간에서의 긴밀이면 역상을 시켰을 때 역상시키면 이제 교집합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제2의 정의 자체가 이제 자기자신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역상시키는 거 상황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A가 긴밀이었을 때 교집합을 시킨 거는 그 부분에서 긴밀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질문인데 옳지 않다. 그냥 안 되는 예제를 확인해 보면 뭐 여기 유계폐 구간으로 A를 택하면 이제 전체 공간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제 긴밀 얘기를 만족하는 A고 이제 교집합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역생시킨다는 게 이제 교집합을 시키는 거고 여기 파이는 넣든 지금처럼 안 넣든 집합은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에 파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닫아서 쓰든 열어서 쓰든 뭐 집합으로는 차이는 없고 그래서 뭐 그냥 열어서 썼어요. 어쨌든 교집합을 시킨 상황이 정확하게 역상집합인데 여기 부분 공간이 지금 아니다. 왜냐하면 점점 파이 쪽으로 가까이 가는 xn을 택하면 그래서 그냥 뭐 파이의 왼쪽에서 조금씩 파이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의 xn을 택해서 그런 xn을 이제 오른쪽 끝에다가 적어서 이런 형태를 GN이다라고 이름을 두면 이걸 합집합을 다 하면 얘를 커버하는 게 맞고 어차피 얘가 가까이 가다가 여기까지 가까이 갈 거니까 합집합을 다 시키면 커버하는 상황이 맞고 얘를 유한계에서 멈추면 어차피 가까이 가고 있지만 유한계에서 멈추면 어딘가에서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만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못 덮는다. 여기 안 덮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합을 하면 덮는 상황인 게 맞지만 유한계만 합해서는 덮을 수 없다. 유한계만 합하면 이 정도까지만 합하는 거고 여기 못 덮는 부분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덮개는 유한 부분 덮개가 없다. 그래서 얘가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A에서 긴밀인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시키면 긴밀이란 보장을 안 한다. 그게 나번 질문이고 보장하지 않는 예제이다. 그 다음에 뭐 합성 얘기가 이제 남은 보기에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합성한 게 연속이고 이제 F가 연속이었을 때 뭐 다른 G가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다. 없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합성한 게 연속이고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면 다른 남은 하나가 연속이냐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속이라는 조건만 가지고 G가 연속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이 두 개가 연속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F가 연속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합성한 게 연속인 걸 가지고 뭐 안쪽에 있는 애가 연속이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함수 두 개가 각각 불연속이면서 합성한 게 연속인 게 가능하다. 뭐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불연속 함수를 합성해서 연속인 게 가능하다. 어쨌든 여기 합성한 게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아무리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남은 하나가 연속이라고 보장을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안 한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질문인데
어쨌든 세 번째 그냥 질문한 상황이 어떤가를 보시면 합성한 게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F가 연속이 맞느냐라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보기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보기가 요 J라는 함수는 연속이 맞다. 여기 세 번째 보기에서 이제 합성한 것도 연속이란 가정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네 둘이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얘가 연속이라고 보장을 한 조건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 F가 연속이다라는 증명을 좀 보시면 F에 대한 공역에서 계집합을 꺼내서 시작했다가 F 역상시킨 게 정역의 계집합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계집합을 뭐 유란 이름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 꺼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전원색에 대해서 이제 역상시킨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 동네에서 뭔가 집합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상대 이상 관계에 있으니까 교집합 표현으로 쓸만한 상황을 여기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교집합 표현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될 만한 계집합을 여기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이제 G라는 물건을 이 연속함수를 가지고 여기까지 역상을 시키면 여기 X에서 이제 계집합이다. G를 이걸로 역상을 시키면 X에서 계집합이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X에서 이제 계집합이고 결국 역상시킨다는 표현이 J로 역상하고 그 다음에 F로 역상시킨 거랑 집합이 같고 J에 대해서 이제 역상을 시킨다라는 표현이 교집합 표현이고 교집합한 표현이 그대로 처음에 뒀던 U고 그래서 얘가 U랑 똑같고 그래서 이제 다 등호다. 다 등호고 결국은 얘가 X에서 계집합이고 등호인 얘도 X에서 계집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뽑고 시작한 U를 F에 대해 역상시킨 집합 얘는 얘랑 같은 집합이면서 X에서 계집합이 된다. 이 J가 좀 특별한 함수였기 때문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J의 정의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정의였고 예, 32번을 볼게요. 뭐 위상이 이제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하한 이상이 나와 있고 하나는 뭐 계집합이 세 개는 유상이 나와 있고 이제 0을 갖고 있는 성분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일단 그냥 두 번째 유상을 보시면 이제 계폐집합이 이 두 개밖에 없고 계폐집합이 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 두 번째 이상은 그냥 전체 집합 자체가 연결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고 전체 집합 자체도 연결이고 당연히 0을 갖고 있는 성분은 전체 집합이다. 얘는 지금 연결이니까. 그래서 저 두 번째 위상 공간은 0을 갖고 있는 성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제 전체 집합이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하한 이상이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한 이상 공간에서 이 구간 표현으로 잡은 이 집합에 대해서 연결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여기 구간에서 이제 아무 점이나 하나 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점 같은 걸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1보다 앞쪽하고 1보다 뒤쪽으로 이제 나눴을 때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그냥 1을 택했는데 그거보다 앞쪽이랑 그거보다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나면 이 두 집합에 대해서 뭐 이걸 다 해결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원소 하나를 기준으로 앞뒤로 이제 나눠 놓고 집합을 이제 GH라고 두면 결국은 나눠 갖는 얘기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원소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그 해결할 수 있는 원소를 하나 여기다 공통적으로 적고 앞뒤로 나눠서 GH라고 택하면 다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원소가 2개 이상이면 이런 GH가 다 있다. 예. 혹은 단원소 집합만 연결이다. 예. 하한 이상은 단원소 집합만 연결이다. 그래서 결국 성분도 단원소 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하한 이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원소 하나짜리 집합밖에 없고, 그래서 성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원소 하나짜리밖에, 그러니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성분이다. 예. 얘는 연결이니까 전체다. 그 다음에 성분에 대한 뭐 일반적인 얘기를 좀 써놨는데, 이제 성분은 폐집합이다. 예, 항상 폐집합이고, 성분이 계집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계집합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성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한계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가 있다면, 그래서만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만나지 않는 뭐 합집합으로 전체 공간이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럼 어차피 이제 이것도 어차피 유한합집합이고, 그러면 다 해봐야 이제 폐집합이고, 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저는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개수가 유한계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때는 또 계집합이 되는 게 맞다. 어쨌든 계집합은 일반적으로 아니고 성분의 전체 개수가 유한계이면 그때는 계집합이 된다. 결국은 계폐집합이 다 된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성분이 계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제 상황으로 이제 저런 애가 있다. 여기 이제 뭐 n분의 1하고 0을 갖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점은 어떤 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점하고의 거리 한 반 정도를 반지름으로 택하면, 그래서 뭐 여기 n분의 1에서 바로 왼쪽 점하고의 거리 한 절반 정도를 택하면, 뭐 당연히 그 정도 반지름을 벌리고 나서 공통부분을 찾으면 딱 원소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계집합이다. 계집합이다. 물론 폐집합 얘기도 할 수 있다. 여기를 닫으면 또 하나만 남는 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뭐 몇 분의 1이 오든지 간에 뭐 계집합도 되고 폐집합도 되고, 어쨌든 요 단원소 집합 얘는 계폐집합 얘기가 된다. 단원소 집합이니까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계폐집합이면 당연히 성분이다. 그래서 뭐 몇 분의 1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단원소 집합 쟤네들은 다 성분이다. 결국 여기 1, 2분의 1, 3분의 1, 뭐 몇 분의 1이 와도 이제 다 성분이고, 그럼 이 성분들을 다 빼면 그 남는 부분도 성분들로 쪼개져야 되는데, 이런 성분들을 다 빼고 나면 0밖에 남는 게 없고, 0 혼자 남은 거를 성분으로 쪼개 가지려면 0 하나짜리도 성분이다. 그래서 저기는 다 하나하나씩이 다 이제 성분인 상황인데, 얘가 이제 계집합이냐를 물어보면, 여기서 좌우로 아무리 작게 반경을 벌려도 얘 혼자만 남는 상황은 아니다. 아무리 작은 반경을 벌려도 여기 n분의 1이 들어가니까 계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집합이 안 되는 상황으로 성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제 R 곱하기 R에서 이제 위상이 이제 두 개가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시면 이제 보통거리가 나와 있어요. 보통거리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보통 이상이야. 이제 위상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상이고, 다른 이상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F를 뺐고, 지금 F는 여기 타우원이니까 여기 보통 이상이고,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을 뺀 거를 지금 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냥 다시 써보면 이제 당연하게 있는 공집합 전체 집합들하고 여기 지금 F를 뺀 형태를 계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F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이다. 그래서 보통 이상에서 있는 긴밀을 뺀 거를 계집합이라고 정의한 이상이 타우트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상에 있는 긴밀을 뺀 형태인데, 사실 보통 이상에서의 긴밀이 유계패랑 같으니까 유계패라고 적을게요. 물론 이 유계패도 이제 보통 이상에서 있는 유계패예요. 타우1 유계패. 이게 지금 타우트의 정의다. 타우트의 정의가 보통 이상에서 있는 유계패의 여집합, 그걸 계집합이라고 정의한 거고, 뭐 같은 얘기로 보통 이상에서 있는 유계패를 패집합이라고 정의한 거다. 그래서 모양을 대강 보자면 계집합의 모양이 이런 모양. 그래서 유계패의 여집합 모양, 그러니까 유계패를 전체에서 뺀 모양.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을 계집합이라고 둔 위상이 타우트 위상이다. 어쨌든 정의는 이렇고, 보통 이상하고의 강약 관계를 따져보면, 정의대로 따져보면,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보통 이상에서의 계집합 모양이고, 이게 타우트에서의 계집합 모양이고, 얘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느냐? 당연히 넣을 수 있다.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느냐? 어떤 점을 찍어도 원판 당연히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합으로 얘를 당연히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얘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으니까 결국은 이쪽이 더 강한 이상이다. 그래서 뭐 둘의 강약 관계를 비교해 보면,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타우1이 더 강하다. 그냥 여기 정의를 보셔도 그런데, 타우1에 있는 패까지 되는 애들이 타우2에서의 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타우2에 있는 패집합은 타우1에서 이미 패예요. 정의 자체가. 타우1에서 유계패가 다 된다가 정의니까, 타우2의 패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타우1의 패는 되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타우2의 패는 타우1에서도 패예요. 그러니까 타우1이 패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걔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정의대로 봐도 타우1이 더 강하다. 어쨌든 계집합 모양으로 뭐 안에 넣을 수 있느냐를 봐도 그대로 얘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일단 둘의 강약 관계가 있다. 타우1이 더 강하다. 어쨌든 정의는 이렇고 강약 관계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Y라고 이제 집합이 나와 있는데, Y의 집합을 보시면 이제 선상에 있는 애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Y라는 이름으로 지금 뒀고, 그래서 타우1에 대한 뭐 부분 공간도 보고, 이제 타우2에 대한 부분 공간도 보겠다. 이제 계집합 모양을 역시 보면, 이제 타우1에 대한 부분 공간으로 보겠다는 게 Y1이란 이름이고, 그럼 여기 열린 원판하고 만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겠다는 얘기고, 여기 열린 원판을 갖고 오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선의 모양이고 끝점이 안 들어가는 애가 교집합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으로 갖고 있는 상황을 이제 Y1에 대한 계집합 모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얘는 타우2에 대한 부분 공간이다 라는 이름이고, 그러면 이제 열린 원판의 여집합,
열이론판을 뺀 바깥쪽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타우2의 계집합이고, 이 빗금하고 이 y가 만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 어떤 뭐 다듬 모양 같은 애들을 적당히 빼고 남은 모양,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집합이다. 물론 얘네들도 강약관계가 있다 하죠. 여기 이제 어떤 점을 뽑으면 이게 안에 넣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고, 여기 점을 뽑으면 얘를 이 안에 넣을 수 있느냐, 못 넣으니까 이거의 합으로 얘를 또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얘네들도 1번 이상이 강하다 하죠. 원래 타우1하고 타우2가 타우1이 강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y1이 y2보다 강하다. 어쨌거나 이제 계집합의 모양을 보자면 뭐 이런 모양이 이제 y1과 y2에 있는 계집합 모양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y1 쪽 위상을 결국 볼 때는 그냥 여기 실수 선상에서 열린 계구간 모양이 계집합인 모양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실수의 보통 이상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얘를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고 얘가 열린 계구간 모양처럼 생각하면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된다. 이 y어는 그냥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하고 같은 위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여기 T2인지 연결인지 긴밀인지를 뭐 따지는 질문이고, 그래서 y1에 대해서도 이 세 개 다 따지고 y2에 대해서도 저 세 개 다 따지는 게 질문이다. 그 중에 이제 y1 쪽은 그냥 보통 이상처럼 생각하면 된다. 보통 이상 공간이 T2인가, 보통 이상 공간이 긴밀인가, 보통 이상 공간이 연결인가. 보통 이상 공간이 T2인가 뭐 된다. 저 여기 어떤 다른 두 점을 주면 안 만나는 모양을 찾으면 되니까. 보통 이상 공간이 긴밀이냐? 아니다. 저 여기 반지름을 점점 커지게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보통 이상 공간이 연결이냐? 호연결도 되고 연결도 된다. 그래서 y원 쪽 얘기는 보통 이상 얘기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해결한다. 뭐 T2 얘기를 해결하려면 뭐 이 거리 값의 이제 절반 정도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다. 뭐 적당히 이제 나눠놓고 얘기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UV를 택하면 뭐 만나지 않는 UV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UV를 찾으면 된다. 이제 보통 이상이랑 같은 개념으로 T2 얘기를 해결할 수 있고, 뭐 긴밀 얘기도 보통 이상처럼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뭐 y에서 점 아무거나 하나 택하고, 그러니까 더해서 1 되는 거 아무거나 택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1 벌렸다가 반지름을 2 벌렸다, 반지름 3 벌렸다 하면 반지름을 점점 넓혀 나가게 되면, 반지름을 이제 점점 넓혀 나가는 볼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다 합하면 덮는 게 맞고 유한계만 합해서는 당연히 덮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긴밀이 아닌 거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긴밀이 아니다. 여기도 이제 뭐 호연결 얘기를 결국 확인하려면 한쪽에다 t 곱하고 한쪽에다 1-t를 곱하면, 한쪽에다 1-t 곱하고 t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게 하는 호를 정의한 거고, 결국 호연결 얘기를 완성할 수 있는 함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호연결이다. 그래서 연결이다. 뭐 그대로다예요.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위상동형 사상이다. 위상동형 사상이다. 어차피 기울어져 있기만 한 거고, 뭐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이렇게 대응 주면 당연히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냥 보통 이상으로 보고 해결하면 된다. 두 번째 위상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